안녕하세요. 고전 읽기 홍개월 전 이론 설명을 하게 될 윤보라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고전 읽기 홍개월 전 작품에 대한 이론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게 뒷부분에 꼼꼼하게 읽기 부분을 조금 볼게요. 우리 전문이랑 같이 받은 앞장에 있는 그 이론 부분인데 꼼꼼하게 읽기를 보면 요게 편집이 조금 엉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읽어야 하는지 그거를 먼저 좀 안내를 하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노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줄게요. 그럼 친구들은 뭐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되겠지. 샤프로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색연필 같은 걸로 요렇게가 같은 내용이니까 요거 상자를 같이 읽어야지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일단은 2페이지랑 3페이지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죠. 같이 이렇게 펴놓고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 부분 종결 전의 이유와 평가 그 다음에 요 부분 요렇게를 묶어서 같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여성이 영웅인 소설 요 부분을 어떤 순서를 읽냐면 요 칸을 첫 번째로 읽어요. 그 다음에 요 칸을 두 번째로 읽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요 칸을 세 번째로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을 네 번째로 읽으면 이제 순서가 꼬이지 않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됐죠? 같이 프린트 보면서 선생님 설명 듣는 게 훨씬 좋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편집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엉켜서 이렇게 읽어야 하는 순서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홍겨울전의 핵심 정리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홍겨울전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상을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전문을 읽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홍겨울전을 좀 되게 많이 길었죠. 중간에 중략을 한 건데도 내용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되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이론을 설명할 때 친구들이 그 읽었다는 전제 하에 읽었으니까 줄거리 알지. 그리고 홍겨울전의 기본적인 내용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홍겨울전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가 있는지 요런 것들을 이미 친구들은 다 알고 있구나. 얘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얘네가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걸 알고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전제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아직 나 조금 남았는데 아직 조금 못 읽었는데 하는 친구가 있으면 일단은 그걸 먼저 좀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설명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일 우리 문학작품 보고 나서 제일 먼저 정리하는 거 뭐 있어요? 우리 핵심 정리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요 현결전도 선생님이랑 같이 핵심 정리를 먼저 해보면 선생님이 요 펜 색깔을 바꾸고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 1페이지에 한눈에 보이는 정리 요게 이제 핵심 정리에 해당합니다. 요게 핵심 정리에 해당하는데 일단 갈래는 그냥 봐도 홍겨울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영웅이에요. 그래서 여성 영웅, 거기다 성별이 여자였죠.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홍겨울이 본인의 능력을 뽐내는 게 전쟁에서 본인의 능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죠. 큰 승리를 이끌면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군담 소설이다 라고 이렇게 갈래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빠져서 여기 하나만 적어놓으면 이제 이 홍겨울 전에 배경이 언제냐 요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배경이 언제냐면 명나라 때 명나라 서달의 난이라는 요런 난이 있었대요. 요 서달의 난 시기이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배경 선생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거 어느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치. 명나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이때를 치면 조선이 아니라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홍겨울전은 배경이 중국이구나 라는 것까지 좀 잘 기억하면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갈래랑 배경 받고 이제 성격을 좀 볼게. 성격을 보면 전기적이고 영웅적이에요. 그리고 주제가 뭐냐면 홍계월의 영웅적인 면모와 고난을 극복하는 게 이게 주제가 된다. 그 다음에 권선징악. 홍계월을 부모님과도 헤어지게 만들고 계속 시련에 처하게 만드는 인물들이 몇 명 나오죠. 굉장히 이제 요즘으로 치면 빌런, 막 악역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주인공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근데 이런 인물들이 결국에는 벌을 받으면서 이제 소설이 마무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권선징악, 그 다음에 사필경 한 대로 돌려받는다. 그 다음에 고진감래, 이런 시련이랑 위기를 모두 잘 극복해내고 결국은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라고 하는 고진감래까지 주제와 관련된 사자성어 요렇게 세 가지를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특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특징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예요. 이때 영웅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주인공인? 그렇죠. 홍계월을 이야기를 합니다. 홍계월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홍계월의 일대기가 이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때 이 영웅, 여성 영웅이겠지 이때 영웅은. 그쵸? 여성 영웅이 남성보다 굉장히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 이렇게 말이 조금 어색한데 남성보다 여기를 이렇게 찍는 게 낫겠다. 그쵸? 선생님 필기를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영웅하고 이렇게 띵띵 찍고 세미콜론을 찍고 이 영웅이 홍계월 전에서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죠?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전문을 읽었던 홍길동전을 한번 잘 떠올려보면 홍길동도 영웅소설이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때 홍길동은 성별이 뭐였어요? 홍계월과는 다르게. 그쵸. 이 홍길동은 남성이었어. 근데 이 홍계월전에서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우월한 능력을 지닌 영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근대적인 가치관이 반영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대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중세시대를 지나서 조금 이제 게임, 이제 현대에 좀 가까운 그런 가치관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전기적 요소가 있대요. 요거는 쉽게 생각해서 비현실적인 뭔가 현실에서는 진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소설에는 몇 가지 드러나는 게 있죠. 우리 전문 읽었잖아요. 그런 거 잘 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전문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거기 때문에 뭐가 있었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세요. 이런 전기적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남장 모티프라고 해요. 우리 계월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헤어진 다음에 보국의 아버지인 여공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보국과 함께 성장을 하죠. 근데 이때 여공이 계월을 여성으로 이제 키운 게 아니라 평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로 주고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계월을 남장을 시켜서 남자로 같이 키워요. 그래서 남장 모티프 요거는 이제 여성이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남장 모티프가 사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홍계월전의 핵심 정리를 한번 같이 봤어요. 일단 요 선생님이 영상이랑 한 가지 안내사항을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요 홍계월전 영상을 올리면서 조금 이론적인 거, 내용적인 게 조금은 추가됐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를 해서 PDF 파일을 하나 같이 올렸어요. 그 PDF 파일의 이름이 뭐냐면 홍계월전 내용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보기 편하게 다 정리를 했어요. 번호도 다 매겼고 거기에 다 설명까지 부가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하세요. 요 같이 선생님이 올린 PDF 파일까지 우리 기말고사에 한번 시험 보죠. 그거에 다 포함이 되니까
꼭 잊지 말고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정리에 어떤 걸 넣었는지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면, 일단은 우리 내용 안에 개월이 자기 남편인 보국과 갈등을 겪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갈등을 겪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갈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국의 성격, 그 다음에 개월의 성격,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주인공인 홍계월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근데 성별은 여자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계월의 능력을 바라보는 인물들의 관점이 각각 좀 달라요. 조금씩 다 다르다. 그래서 그 인물들별로 계월의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물들의 관점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걸 하나 정리했고, 그 다음에 계월의 여성 영웅적인 면모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런 거 좀 정리했고, 그리고 아까 우리 특징에서 봤던 전기적 요소, 이 비현실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는지 그거를 한 3가지 정도를 모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먼저 읽지 말고 본인이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전문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좀 본인이 떠올려 보고 맞아, 이런 거 있었지. 근데 선생님이 정리해 준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성 영웅 소설로서 홍계월전이 가지는 의의, 이런 것들 그거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물론 뒷부분에서 볼 거지만 그거를 좀 정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본 남장 모티프가 가지는 역할, 요런 걸 4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우리 영웅 소설하면 항상 빼먹지 않는 거, 영웅 일대기 구조가 있죠. 그거를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놨고, 물론 밑에 나와 있지만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소설에 반영된 당대 사회상까지 정리를 했어요. 줄글 읽을 거 힘들 것 같아서 번호를 매겨서 다 정리를 했으니까 꼭 한 번씩 뭐 출력을 해도 괜찮고 탭에 넣어도 괜찮아요. 본인 공부 방식에 맞게 꼭 한 번씩은 읽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선생님이 같이 올린 파일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영웅소설은 뭔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영웅소설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딱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영웅이라는 거는 뭘까? 여기 그래서 선생님이 영웅의 개념을 가지고 왔죠. 영웅이란 보통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개인의 이익이나 행복을 위해서보다,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수행하고 그 결과 집단의 추앙을 받게 되는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을 위해서, 내가 제일 중요해. 개인의 가치, 개인의 행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고 실현해서 성공하는 그런 인물을 영웅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대요. 영웅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대한 뭐가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개념이 정리가 돼 있죠. 영웅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영웅 소설이라고 하는 건 요런 영웅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펼치는지에 대한 그런 소설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웅의 종류가 범주에 따라서 시종 영웅도 있고 부족의 영웅도 있고 민족의 영웅도 있고 국민의 영웅도 있대요. 근데 되게 영웅의 종류가 많아. 그쵸? 이게 뭐 영웅의 종류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근데 여기까지 문화영웅까지다. 그쵸? 문화영웅까지 이건 조금 지우고 문화영웅까지 이렇게 영웅의 종류를 할 수 있는데, 얘네는 부르는 범주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지만 종류를 짓기는 하지만 얘네는 대체로 정형화된 삶을 산대요. 뭔가 좀 정해진 그 삶의 루트를 따라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떤 정형화된 삶을 사냐면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실현, 구취자에 의하여 양육됨, 투장으로 위협을 이룸, 고향으로의 개성과 고귀한 지위의 획득,
그다음에 신비한 죽음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홍길동전 할 때도 영웅의 일대기 그거 봤죠. 그래서 홍길동전은 이런 정형화된 영웅의 일대기, 정형화된 삶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걔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조금 벗어났다라는 것까지 했어요. 한번 잘 그랬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것도 맞지만 일단은 선생님 다시 좀 정리를 해주면 고귀한 혈통 좀 더 많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거는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출생, 그 다음에 비범한 능력. 얘네는 대체로 다 똑똑해. 능력도 장난 아니죠.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어릴 적 시련. 시련을 총 2번 겪어 얘네는. 그래서 어릴 적 시련 1번 겪고,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그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 극복을 해. 그러다가 성장 후 시련 혹은 위기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시련을 겪어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어때요? 극복을 해내죠.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많이 나오지만 요게 선생님이 좀 필기해준 거 요게 조금 더 보편적으로 그냥 얘네를 갖다가 아무데나 좀 집어넣을 수 있어서 요렇게 알아두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길전 내용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 쓴 요 파란색 글씨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개월이는 어떤 정형화된 삶을 살았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개월이 혈통이었대. 얘 고기예요. 왜냐면 이 홍계월의 아버지는 홍무라는 사람이다. 홍무라는 사람. 근데 얘가 굉장히 명문 거죠. 그러니까 가문이 되게 뛰어난 거야. 거기다가 벼슬도 높아. 이부시랑이라고 하는 벼슬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맞네. 굉장히 고귀한 혈통이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개월이가 비정상적으로 출생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적인 출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홍무와 이제 양씨가 서로 부부였죠. 개월의 엄마인 양씨가. 근데 이 둘이 되게 늦은 나이까지 아이를 가지질 못해요. 근데 이 양씨가 꿈을 꾸죠. 선녀가 하늘에 있는 선녀가 어떤 죄를 짓고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적강하는 꿈을 꾸고 개월을 낳아요. 그래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출생을 했다. 우리 개월이는. 그러면 우리 개월이 능력이 뛰어났냐? 굉장히 총명하고 굉장히 이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요. 근데 이런 고귀한 혈통에 비정상적인 출생을 겪었고 비범한 능력까지 있는 개월이었지만 시련을 겪죠. 어릴 적에 첫 번째 시련이 뭐였냐면 장시랑이라고 하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과 헤어지고 물에 던져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근데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여공, 보국의 아버지 여공을 만나서 목숨을 건져요. 그래서 보국과 함께 양육이 되면서 이제 개월이 본인의 이름이 이제 홍개월이었는데 그 개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평국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남장을 한 채로 같이 보국과 커요. 그리고 과거 시험 보고 이제 합격하고 이렇게 이런 성장을 가지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좀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한 번 더 시련을 겪게 된다. 어떤 시련이냐면 이제 여자에게 탈로가 나죠. 그 어이가 이제 진맥을 해보고 얘가 이게 이 맥을 짚어보니까 얘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것 같다. 그래서 여자인 게 탈로 나고 그 다음에 이 보국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조금은 권위의식이 있고 이 사람은 조금 옛날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남자야. 그리고 내가 집안에서는 가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월이 나한테 좀 이렇게 머리를 좀 조아리고 약간 이래야 되는데 얘가 나보다 너무 능력이 뛰어나. 그래서 막 왕한테 인정도 받고 벼슬도 나보다 높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첩을 들여서 걔를 굉장히 아끼고 좋아해요. 영춘이라고 하는 첩을 들이는데 근데 이 영춘이 굉장히 이제 보국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개월한테 그 법도도 지키지 않고 되게 방자하게 굴어요. 그래서 이 개월이는 참지 않고 영춘이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국과 갈등을 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실현. 이제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시련을 겪는데, 근데 이제 그 위기를 다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습니다. 먼저 여자인 게 탈로 났죠. 근데 그 왕 천자가 남장을 했던 계호를 용서를 해요. 그러면서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벼슬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계월이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보국과 남편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을 해요? 우리 읽었잖아요. 그치? 보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계월이 구해줘요. 약간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국이 그래, 얘는 계월은 나보다 정말 능력이 뛰어나구나, 나보다 우위에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둘의 갈등도 해결이 되고 이제 아기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결말을 보입니다. 선생님이 요 파란 색깔을 위주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영웅의 일생은 일찍이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에서 구축된 것으로 영웅 소설에서도 계승되고 있는데, 임진 병자 양란을 거치면서 이제 한글이 보급되고 한글로 쓰여진 문학을 향유할 소설 향역 중에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조금 애매하게 잘렸다. 그쵸. 이거를 이렇게 좀 지우자. 미안해요. 여기 편집 실수가 조금 많네. 여기를 이렇게 지울게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편집을 하다가 이게 조금 꼬인 것 같아요. 아까 그 순서도 그렇고 이거는 지우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좀 보면 한글이 보급되어 한글로 쓰여진 문학을 향유할 소설 향유층의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의식에 부응하여 영웅소설은 18세기에 출현하여 19세기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20세기 초까지 계속 창작되고 출판되었다 라고 해요. 이들 작품은 외적의 침략이나 간신의 반란으로 인해 전쟁이 자주 일어난 상황에서 조정을 중심으로 조정, 뭔가 왕과 신하들이 막 이렇게 말 주고받고 나랏일 운영하는 조정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열의 그리고 천지신명께 가지성을 드린 거 회임이 아니라 이건 회임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이런 되게 비정상적이고 비범한 출생을 보이죠.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그런 영웅의 일대기 정용화된 삶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주인공의 영웅성이 바로 어디서 가장 많이 발휘가 되냐면 전쟁에서 발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대 지휘자로서 탁월한 무예와 싸우는 거 혹은 뭐 뛰어난 지략, 그러면서 이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사직을 뭔가 이제 국가의 그런 안녕을 보존을 하면서 역사의 이름도 남기고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밑에 부분을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밑에 단락으로 넘어오면 이처럼 한국 고전 영웅소설은 국가 차원의 가치와 가정 차원의 가치를 아울러 실현하고 있다. 한국 고전 영웅소설은 요런 가치들, 국가 차원과 가정 차원의 가치를 모두 실현하고 있나 봐요. 주인공의 영웅 활약은 대부분 도전적 신비주의에 근거한 확장된 도술, 전기적 요소 나온다고 했지. 의존하며 주술적으로 전개되고 왕권 수호에 기여하고 그 보상으로 천자로부터 장록을 받는다. 이 장록은 벼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서 주인공은 국권의 상징인 천자를 위하여 충정하는 종속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은 주로 한글로 써졌고 필사본, 반각본, 구할자본으로 유통되어 널리 읽혔다 라고 해요. 이 필사본, 반각본, 구할자본이 소설의 유통 방식이구나. 이렇게 하나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필사본, 반각본, 구할자본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필사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요새도 많이 하는데 우리 뭐 시 읽거나 혹은 소설책 같은 거 읽다가 이거 되게 좋은 구절이다, 내가 기억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거 똑같이 베껴 쓰는 거 필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필사본은 책을 내가 이제 베껴 쓰는 거야. 사람이 손으로
그걸 이제 필사본이라고 해요. 근데 필사본은 어때요? 손으로 베꼈으니까 좀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이제 발전이 된 게 반각본이라고 해요. 반각본은 우리 목판 있잖아요. 목판에 이제 글씨를 새기는 거야. 글씨를 새겨서 이제 그걸로 책을 찍어내는 거예요. 목판 인쇄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필사본보다는 훨씬 양을 많이 찍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각본이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그다음에 구활자본은 이제 거의 이제 근대로 와서 최신식 인쇄기로 이제 찍어낸 그걸 이제 구활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사본, 반각본, 구활자본 이런 거 고전소설 이론할 때 그래도 한 번씩은 나오는 말들이에요. 뭐 소설의 유통 방식 할 땐 진짜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나온 김에 아 요런 방식이구나 라고 한 번씩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널리 읽혔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영웅 소설의 격주가 영웅의 종류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면 보자. 여기서부터 요 또한이라고 나와 있는 단락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또한 중국의 전쟁소설 삼국지연의가 전래돼요. 이건 중국 소설이죠. 그 유비관우 장비 나오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래되어 널리 읽히면서 문화적 영웅의 호쾌한 활약과 전쟁 이야기가 문학의 흑묘소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영웅 여기는 약간 뭐가 잘린 것 같죠. 그쵸. 친구들 프린트는 괜찮은데 선생님 거는 따로 편집을 조금 보기 편하게 한다고 하다가 약간 잘린 것 같아요. 친구들 프린트를 그대로 보면 영웅 소설은 주인공이 남성인 작품과 영웅 소설에 이제 종류가 나오지. 남성인 작품과 여성인 작품 그리고 남녀 영웅이 함께 등장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웅 소설의 유형이 선생님 건 없어 선생님은 다 쓰는 거고 친구들은 그냥 번호만 매기면 될 것 같아요. 주인공이 남자인 거, 그 다음에 주인공이 여성인 거, 그 다음에 주인공이 남성과 여성이 같이 나오는 거, 요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 선생님 거에는 조금 잘려서 친구들 거에는 다 있어요. 프린트 보면 돼요. 요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 보면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인데 여기가 소대성전 소대성전 장백정 등은 남자 주인공이 활약하는 작품이고 옥루몽, 황우정, 이대봉전, 권익중정 등은 남녀 주인공 모두 나오는 거 그거고 그 다음에 정수정전, 홍결정 등은 여성 영웅이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소설들을 예시를 소설들의 작품들을 예시로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웅소설의 예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여기를 좀 이제 형광펜으로 칠게요. 이러한 작품들은 대체로 평민들이 탐독하던 대중소설로서 조선 후기의 문학적 관습과 평민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조금 필기를 여기 밑에 할 게 있어서 얘를 조금만 옮겨보도록 할게요. 얘를 옮길 수가 없네. 얘를 옮겨야지 할 수 있어서 잠깐만 기다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로 좀 옮기고 어차피 이 선생님이 옮긴 필기는 친구들 거에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단 여기 맨 밑에 부분을 보면 이러한 영웅소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영웅소설들은 이러한 유형들 작품들은 평민들이 읽었대. 그러면서 조선 후기의 문화적인 관습과 이런 평민들의 평민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독자층이 사실 글은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은 사실 사대부들이 좀 향유하던 거였죠. 근데 독자층이 사대부에서 여성을 비롯하여 평민층까지 확대가 됐구나 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문화 관습, 그 중에서도 뭐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원래 조선은 유교 사상이 지배를 하던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가 굉장히 공고했고 굉장히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근데 이런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굴종을 강요당하던 여성의 의식이 변화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 조선 중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유효사상이 뿌리 박혀 있을 때는 남존여비라고 해서 여자는 굉장히 천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남성 위주로 돌아가던 사회였는데, 이제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게 조금 굴종이라는 건 되게 굴복하고 되게 비굴하게 구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게 정말 옳은 거야? 우리 왜 여성들 능력도 있는데 그래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의식에 좀 변화가 생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영웅이 여성인 여성 영웅 소설에 조금 더 잘 뚜렷하게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론은 한번 같이 살펴봤고,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여성이 영웅인 소설 하나를 더 소개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박시전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박시전의 그런 기본적인 줄거리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박시전의 의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리 왼쪽에 나와 있는 1번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한 여성 영웅,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이 전쟁 영웅으로 등장하는 작품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요 말이 시작을 하죠. 여성 영웅이 자신의 능력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소설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소설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등장했다. 이거. 왜?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들도 잘 알고 여기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이겼어, 승리했어 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든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임진왜란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너무 많이 황폐해졌고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고, 이제 호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굴욕적이죠. 임금이 나와서 정말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런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나라 이끌어가는 사람들 뭐 한 거냐라고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이 아니지, 거의 100% 벼슬을 하던 건 남자였잖아요. 임금님도 남자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너네 나라 운영하는 남자애들 너네 뭐 한 거니? 라고 하면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요게 여성 영웅 소설의 등장 배경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앞에서 우리가 본 그런 것들과도 이제 연관이 돼요. 앞에서 이제 뭐 꼭 여자들이 남자한테 굴종적으로 굴어야 되냐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고 했죠. 이렇게 나라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는 얘네한테 우리가 그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것과 좀 맞물려서 여성용 소설이 등장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부분을 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가
임진왜란과 병전을 막아내지 못하다 남성 사회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등장한 소설이 영웅소설이다 라고 설명이 잘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박시전, 최척전, 그다음에 금방울전, 홍겨울전 등 다양한 작품이 이런 시대적 위기 속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박시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친구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피화당이라는 박씨가 살고 있는 집의 의미,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요 4번이라고 선생님이 써준 요 부분을 보면 요 마지막이 이제 박시전의 의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현실에서는 이기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소설 속에서는 우리가 이겨요. 그것도 그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박씨라고 하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해서, 물론 자기 남편을 도와주는 시기긴 하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두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위로, 그래도 우리가 소설 속에서는 얘네를 이겼구나 라고 하는 약간 이런 대리만족도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박시전의 의의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봤던 홍계열전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한번 보면 이 홍계열전의 의의와 평가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작품은 여주인공이 부모와 헤어졌다 결합을 다루면서 남녀간의 애정 능력 등을 함께 다룬 영웅소설, 군담소설, 여장군 소설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면에서 정수정전이나 그 이본인 여장군 등과 괴를 같이 한다. 물론 옥루목이나 황혼전 같은 소설도 남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여성 여장군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작품처럼 남편이 아내의 지배를 받고 군법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엄벌을 받고 있지는 않다. 또한 회군한 뒤 여자의 벼슬을 회지 않고 그대로 부여해두는 점도 특이하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이 작품이 독자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함을 이야기해준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의의, 여기 밑에 빈칸 많죠. 의의랑 선생님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한 개까지, 홍계월전 한 개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성영으로서의 홍계월전의 의의를 살펴보면 우리 개월이는 가정에서도 부부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에서도 전쟁에 이기니까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안과 밖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홍계월 같은 경우에는 가정과 사회에서 모두 인정을 받았다. 이거는 조선 후기 성장하는 여성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는 뭐냐면 남장을 들켰어요. 그치? 근데 벼슬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성별에 연연하지 않고 뭔가 자기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걸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남편을 도와주거나 아직 결혼하기 전이긴 하지만 뭔가 약간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을 도와주는 조금은 보조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홍겨울은 그렇지 않죠. 본인이 직접 능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여성이 보조적 위치에서 벗어나 남성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제시됩니다. 요런 의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한계를 또 한번 볼게요. 이게 홍계여진이 굉장히 값진 의의를 가지는 작품은 맞아요. 근데 또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한계는 뭐냐면 개월이가 그냥 본인의 성별 그대로 여성이라는 걸 감추지 않고
뭔가를 이루지는 못해요. 그쵸? 이걸 감추는 남장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도 발휘하고 뭐 벼슬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장을 통해 이뤄낸 업적이라서 이게 정말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좀 의문을 남겨요. 그래서 불완전한 승리? 요 정도, 요 정도의 한계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계월전의 이론 정리를 한번 같이 봤어요. 너무너무 듣느라 고생 많았고,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올린 그 내용 정리, 파일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강의 다 듣고 나서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를 올려놨어요. 물론 공지사항에 글로도 안내할 거지만, 이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이 올린 네이버 폼에 꼭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걸로 선생님이 출석을 체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클래스팅 들어와서 글 읽었으면 문제 풀어서 제출할 수 있고, 이 강의를 끝까지 들었으면 선생님 안내사항 듣고 문제 풀 수 있으니까 3문제밖에 안 돼요.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온 거니까 그거 잘 풀어서 네이버 폼에까지 제출하고 차시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그거 선생님이 얘기한 거 꼭 빠뜨리지 말고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관련해서도 같이 안내를 했으니까 그것도 꼭 한 번씩 읽어보고 숙지하고 와서 원격 수업 주간 끝나면 와서 수행평가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학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